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실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매일 파란 와이셔츠만 있다 오늘은 좀 바꿨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질없는 욕심을 만들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맞습니다. 우리의 집착은 부질없는 번뇌를 만들어서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운명을 이롭게 하고, 베푸는 마음은 운명을 복되게 하고, 양보하는 마음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출연하실 역술가 자운 이한국 선생의 글입니다. 운명을 맹신하는 자도 불신하는 자도 어리석다고 합니다. 적당히 참작해서 지혜롭게 노력하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추석 성묘 많이 다녀오셨겠지요. 오늘 특별히 장묘 문화, 그리고 출산택이라는 거, 그리고 점을 빼야 되는지 안 빼야 되는지 요거, 그리고 대통령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대통령 후보, 유력 후보 세 분의 사주, 여기까지, 그리고 한국 경제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이 될 것인지 아닌지, 여기까지 이한국 선생 모시고 오늘 계속 가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이 부분 헤쳐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운도 살펴볼 테니까 계속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묘자리가 운명을 결정한다. 점은 무조건 빼라. 아이라인 하면 남편 복이 없어진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러 그가 왔다. 다음은 이한국 선생. 우와, 정치인들의 사주와 관상으로 핫 이슈를 만들었던 자운 선생. 특히 대선 빅샷,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의 기운을 느껴본다는데 안철수와 이명박의 기운이 닮았다 라는 엄청난 말을 남긴 이 남자, 자운 이한국 선생을 만나보자. 지난 여름에 한 차례 방문해 주셨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대단한 관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휴가철이어가지고요. 오늘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운 이한국 선생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의 조상은 어떤 곳에 묘를 쓰셨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조상님은 이렇게 잘 그 산에다가 참 좋은 명지에다가 모셨습니다. 그 꼭 명지에 모시고 막 이래야 됩니까? 화장해서 이렇게 강에도 뿌리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화장해서 뭐 강에 뿌리는 분도 있고, 또 요즘에 뭐 납골 땅을 만들어서 모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는 이제 선대에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조상님께서 이렇게 참 명지에 잘 모셨고요. 저희 아버님이 9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4년 전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80이 되시기 전에 사실은 그 명당을 찾아서 한 10만 킬로를 다녔습니다. 명당을 찾기 위해서 10만 킬로요? 예, 10만 킬로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10만 킬로를 다녔습니다. 명당을 찾기? 예, 1년에 한 10,000킬로씩 다닌 거죠. 근데 이제 이 조상님 얘기하거나 아버님 얘기하면 약간 감정이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 산소를 좀 좋은데, 그 유택지를 좋은데 모시고 싶어서 10년을 이제 찾아다녀서 참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딘지 여기서 말씀? 아버님 참 유택지는 계룡산에 모셨습니다. 계룡산에. 근데 제가 태어난 고향이 계룡산입니다. 그럼 가까운 데 놔두고 10만 킬로나 다녔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참 좋은 명당자리를 놔두고 10만 킬로를 다니게 됐는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저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찾게끔 하려고 아마도 이렇게 많이 찾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가까운데 바로 일찍 찾게 되면 너무 쉽게 찾으면 제 진심이나 제 어떤 성의를 네. 모를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너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 또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하느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마도 못 보게 가까이에 명당 자리에 있는 걸 못 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뒷산이 좋은 거군요, 항상. 바로 집 뒷산이. 아.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10만 킬로를 다 헤매야 됩니까? 이게 좀 아닙니다. 고쳐야 될 장묘문화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한 3일 만에 찾는 분도 있고 네. 한 달 만에 찾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어떤 마음이나 정성을 하느님께서 한번 보시려고 네. 오랜 시간을 공부시키려고 찾게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도 나쁜 겁니까, 화장은 그럼? 화장은 나쁜 겁니까, 화장하는 거? 화장을 무조건 요즘 현대 시대는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그 화장 문화나 장묘 문화에 대해서 좀 바른 네, 바른 장묘문화. 네. 어떻게 가야 돼요? 바른 장묘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선대에 조상님들을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해서 납골묘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참 부모님이나 이렇게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제 막 뿌리거나 네. 납골묘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납골묘를 하는 방법은 그렇게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납골묘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네. 많은 자연을 훼손하게 됩니다. 실제 보면은 우리가 산에다가 매장을 하는 것보다는 네. 납골묘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훼손하는 것은 10배 내지 50배까지 훼손을 하게 됩니다. 자연을. 그러니까 이제 가루, 네. 뼈 가루를 이렇게 모아두는 예. 도자기 아니면 단지? 네, 도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돌도 있고. 예. 도자기에 담아서 이렇게 또 성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성물 안에 또 그렇죠. 도자기를 모시지 네, 공간이 않습니까? 있죠.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구비를 하는 것이 자연을 더 훼손합니다. 자연을 많이 훼손하게 되고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납골 땅에다가 모셨을 때 유골이 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습해지고 벌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조상님을 해탈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항아리에다 가둬놓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더 분별력 있게 말씀드리면 그럼 뿌리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뿌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죽으면 자연, 흙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되면 땅에다 아주 고요하게 묻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땅을 파서 네. 가루를 묻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이제 묻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100년, 200년이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네. 이 성물은 잘못해 놓으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흉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썩지도 네. 않고 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골을 함부로 이렇게 납골묘를 만들어서 화려하게 설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잣대로서 욕심으로서 하는 행위지 그 조상님이 원하는 방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흙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이제 있는데 이 흙을 이제 소위 산이든 산에 이제 시골에 밭이든 네.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모시게 되면 석자의 깊이 약 1m 정도 깊이를 파서 창호지에 잘 유골을 싸서 네. 자연으로 돌려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수목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수목장. 네. 네. 그거 좋은 거 같은데요. 아닙니까? 네. 수목장 하니까 사람들이 나무 밑에. 네네네. 이제 수목장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나무 밑에 뿌리에다가 네. 꼭 거름을 줘야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나무 뿌리 밑에 묻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예, 수목장의 개념은 산에는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네. 산에 참 양지발은 좋은 데다가 잘 파서 묻어드리고 그 주변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로서 상징적 의미를 삼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꼭 뿌리에다가 묻으려고 하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그 나무가 하나의 표상이고 상징물로서 생각하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지. 네. 예, 꼭 이 나무 밑에 뿌리에다가 네. 묻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 이제 장면문화 오늘 예. 좋은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아까처럼 아버님 네. 말씀을 하려니까 좀 울컥해서 네. 약간 긴장이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제 좀 긴장 풀리셨죠? 예, 네네. 예. 자, 사주팔자가 인생을 바꾼다 이래서요. 그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이 그 날짜 시간에 딱 맞춰서 네? 출산 네. 할 때 날짜 택일해서 이제 제왕절개 이 부분 어떻게 제왕절개에서 그렇게 사주팔자 딱 좋게 딱 맞춰서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출산 태기를 하러 저한테도 많이 오십니다, 사람들이. 네. 예, 근데 이제 출산 태기는 좋은 날 좋은 시 받아서 낳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좋은 사주를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실제 작용을 할 수 있냐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실제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천지 대자연의 기운이 네. 아기가 딱 태어나서 우는 순간, 그 호흡을 하는 순간 대우주의 기운이 그 몸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주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의도적으로 바꿔도 된다 이 말이죠. 바꾸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꼭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자신이 좋은 아이를 둘 수 있는 사주와 그런 적선과 그런 복이 있을 때는 좋은 태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부모가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좋은 태기를 했다 하더라도 못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태기를 했는데도 제왕절개를 딱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10분을 태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한 50%는 성공하시고 네. 50%는 성공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게 자연분만이 좋죠. 하늘의 뜻에 따라서 낳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죠? 예, 하늘의 뜻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자연분만이 좋은데 네. 부득이 이제 그 산후통 때문에 네. 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네. 태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는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자기 마음가짐이 네. 정말 바르고 공덕을 쌓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노력을 했을 때 네. 성공 가능성이 있고 또 성공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관상학적으로 네. 얼굴 성형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근데 점은 빼도 됩니까? 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붉은깨 뭐 이런 점 이런 건 빼도 되는 겁니까? 점은 대체적으로 안 좋은 그 흉조를 나타낼 때 생깁니다. 점은 안 좋은 겁니까? 네, 대체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점이 없으시네 보니까 진짜 얼굴에. 예. 저도 몇 개 뺐습니다. 점을 빼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점은 흉조라 그랬습니까?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죠. 네네. 아유. 예, 근데 이제 간혹 복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주 위치가 정확하게 좋은 부위에 아주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면서 시커멓게 네, 시커멓게. 자리를 잘 잡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에 이 털이 났거나 네. 그런 점은 대체적으로 복점일 수가 있고요. 네, 그 위치는 위치는 그 위치마다 조금씩 그 점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입 주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고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털이 나면 좋다, 그 점에. 예,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복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약간 시크스름하게 네. 예, 색깔이 탁하게 생긴 점들은 대체적으로 안 좋은 점이기 때문에 빼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시까맣게 딱 명확하게 돼 있는. 명확하게 예, 점이 있고 거기에 또 이제 털이 나거나 하면 네, 아주 그것은 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네, 네. 싶은 건 보통 얼굴에 있는 점들은 네. 어떤 나쁜 예시를 위해서 점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반성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 점을 빼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러니까 점이 뭔가 어디서 생겼다. 네. 그럼 일단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왜 점이 생겼을까? 네.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 네, 그런 걸 돌아보고 네. 그 다음에 점을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빼고 나서.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생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게 바로 마음 자세는 갖추지 못하고 점만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잘못을. 네. 회개를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몸 중에 네. 가슴이라든가 뭐 엉덩이라든가 이런 데 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슴과 엉덩이의 점은 길점이다. 네. 좋은 점이다. 네네. 그런 건 뽑지 마라. 예, 뭐 배꼽 주변에 네. 있다든가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좋은 길조를 예시하는 점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막 성형 다 하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 나오신 분들. 네. 화장 문신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건 네. 어떻습니까? 눈썹 문신 이렇게 막 해서 하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문신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네. 이 눈썹 문신을 할 경우에는 이 눈썹은 이제 자기 기상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눈썹이 너무 없거나 그럴 때는 살짝 뭐 글이든지 문신을 하든지 해도 별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눈썹은요. 네. 근데 이 아이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인. 네, 쌍꺼풀. 쌍꺼풀이 있는데 아이라인. 네. 이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도 문신을 합니까? 네. 아이라인에도 문신을 합니까? 네. 전 처음 알아서, 예. 예, 이 아이라인 위에 아래 네. 이 부분은 위에는 남편궁을 의미하고 아래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예. 거기다 보니까 까맣게 미리 그냥 색칠을 한다 이 말이죠. 문신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하지 마라. 위에를 문신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작용을 하고 아래를 문신하게 되면 자식 걱정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문신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작가 중에 한 분이 이거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미 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가급적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제거하라. 네. 네. 예, 그리고 이 눈썹도 문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표 안 나게 할 때 괜찮지 너무 강하게 했을 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슴 성형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중. 네. 이분들은 어떻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좀 쑥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 가슴 성형에 대해서 상담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 상담을 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시대적인 건데 네. 꼭 조심해야 될 것은 그분의 체형이 아주 예를 들어서 큰 체형인데 네. 가슴만 너무 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체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안전하게 잘 했을 때는 미관적으로도 좋고 네. 또 운명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잘하면. 네, 잘하면. 네. 근데 체형에 맞지 않게 가슴만 크게 한다든가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득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예컨대 체격이 너무너무 왜소한데 가슴만 크게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대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운세적으로도 바란스가 깨집니다. 네. 체형에 맞게 해라. 맞습니다. 네, 또한 이 가슴을 만약에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은 자기 운세나 자기 기흉화복을 먼저 생각해보고 자기 마음 자세가 정말 바른 자세인지를 생각해보고 할 때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자기 마음은 아주 바르지 탁하고 탁하고 바르지 못하면 거짓이고 막 이런데. 바르지 못하면서 미적인 데만 신경을 쓴다면 결코 득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는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성해야죠, 항상. 네. 어르신 말. 자, 이제 정치 얘기 좀 할까요? 정치. 어. 자, 지금 이제 어떤 대통령이 어떤 시대적 요구,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나올 시기입니까? 이번 대선은.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인용 삼덕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님과 문재인 후보님과 또 안철수 후보님 이 세 분으로 지금 현재 구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참 어디까지나 이분에 대한 사견은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 사주나 관상이나 네. 운명의 잣대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일단 박근혜 후보부터 먼저 할까요? 네. 네. 박근혜 후보. 박근혜 후보님은 관상학적으로 볼 때 네. 오관이 참 그 오관, 오기를 갖추고 계시고 네. 또 지인용 삼덕의 기운을 갖추고 있고 네. 또 사주로 풀어볼 때 네.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 네. 토는 천지 기운으로 볼 때 땅 아닙니까? 네. 이 땅은 많은 걸 품어안고 끌어안고 또 우리들의 생명력을 양육하는 게 흙 아닙니까? 네. 모든 대자연의 만물을 양육하는 게 흙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토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국민이라든가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끌어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아직 못 하셨는데도 네. 어머니의 기운을 갖고 있다. 사주의 특성이 그러하거든요. 사주의. 사주의 특성이 그러니까 흙의 에너지가 만물을 끌어안듯이 이 흙의 에너지 특성을 타고 나서 만물을 끌어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건 좋게 평가할 수 있죠. 네. 근데 흙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성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직한 면도 있지만 또 융통성이 부족한 걸 뜻하기도 합니다. 흙은 융통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건 단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원래 사주를 풀 때는 전체적인 그 오행 구조에 따라서 네. 푸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네.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토의 성질은 바로 우직하고 품어 안는 성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지식을 뜻하고 또 융통성이 때로는 부족함을 뜻하기 때문에 네. 박근혜 후보님은 좀 더 지혜롭게 아주 융통성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마음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할까요, 그러면? 박근혜 후보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보님 중에 부국정치. 부국정치. 나라를 부자로 만들. 네, 부국정치. 그 다음에 전국정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치. 발일정. 네. 전국정치. 전국정치. 네. 그 다음에, 평국정치. 평화롭게 할. 네. 평국정치. 네, 평국정치. 이런 세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100% 갖춘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100%는 아닌데 조금 다. 네, 조금씩 다 갖추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후보님으로 넘어갈까요? 근데 이 부국 정치, 전국 정치, 편국 정치 중에 박근혜 후보가 그나마 좀 더 가까운 건 어떤 겁니까? 왜 그러냐면 관상이 그 5관이나 5기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고 그분의 어떤 그 사주상의 5행의 토 기운과 그 강한 카리스마 또 나름대로 리더하는 힘 네. 그리고 여성이지만 그 남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네. 볼 때 그 세 가지를 어느 정도 다 갖추고 갖추고 있습니다. 있다. 자. 그럼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잠깐 설명을 네네네.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네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국 정치 기운과 전국 정치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 기운. 네. 부국, 정국. 예. 나라를 바르게 하고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네. 그러나 편국은 예. 없었나? 네, 편국 정치 면에서는 부족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두 가지는 발달해 있지만 네. 편국 정치 면에서는 부족함이 박근혜 후보는 근데 이제 편국 있다. 정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후보로 갈까요? 네. 문재인 후보님께서도 관상학적으로 5관이 잘 발달하고 5기가 잘 발달하고 또 사주를 풀어보니까 사주에는 그 목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네. 목, 나무목. 네, 목기운. 네.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동방을 상징하고 또 성품으로는 인성을 인성, 어지린자, 네.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품어 안으려 하고 이렇게 끌어안으려 하고 또 나름대로 인성, 어지린자, 인성으로서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님은 이 세 가지 기운을 제가 그 부국 정치, 네. 또 전국 정치, 편국 정치를 제가 이제 느껴봤는데 네. 전국 정치와 편국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부국은 아닙니까? 부국에 있어서는 전혀 아니지는 않지만 조금 부족하다 더 약하다. 약하다. 예. 부국에 있어서는 네. 좀 약하다. 네. 그래 전국과 편국의 기운은 강한데 네. 부국 정치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 어질인. 네. 어진 정치를 하실 분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국 정치에 있어서는 좀 약한 면이 아쉽다. 약한 면이 아쉽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네. 안철수 후보 얘기할까요? 네. 안철수 후보님은 안철수 후보의 사주는 궁금해. 잠시 후 두 분이 좋은 정도 닮은 부분이 있고 안철수 원장과 안철수가 누구랑 닮았다고? 그것도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데 지금 방송에 영향을 미치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는 거야? 오, 이거 기대되는데 채널 고정. 59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